오늘 경기도 국정감사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방송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뭐 예상대로 대장동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장동에 대해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대장동 얘기만 나왔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익히 뭐 알려졌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 특히 김용판 의원, 경찰청장 출신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지역 조폭 간의 연관설 뭐 이런 걸 들고 나와서 막 돈다발 사진까지 찍어서 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센 한 방을 노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무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오늘 이 국정감사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 5을 제가 뽑았어요. 그리고 가장 손해를 본 사람 5을 뽑았어요. 그냥 요거만 딱 들으시면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이 경기도 국정감사 내용을 압축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긴 시간 진행된 것을 뭐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미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방을 벌였던 것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은 없으니 그 5가지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 5명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국정감사를 보시지 못한 분들도 뭐 대충 어떤 분위기겠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사람 누군지를 한번 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이재명 지사가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경기도청 공무원들 아닐까.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경기도청 직원들은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 수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도지사가 답변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할 것이고 뒤에 이제 실국장들이 쭉 앉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지사나 실국장들이 또 질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긴장하는 하루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은 경기도정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정의당 의원이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두 차례 질문을 했을 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장동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혼자서 개인기로 다 해결이 가능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직원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고 굉장히 편하게 아마 역대 국정감사 중에 가장 편하게 수감을 한 날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재명 지사나 또는 민주당에도 수혜가 돌아갔다라고 저는 봐요.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반박을 하고 했죠. 근데 그 뭐 기자회견이나 뭐 또는 언론 보도 내용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뭐 그것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다. 그럼 그걸 누가 찾아보겠습니까? 대체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뭔가 반박을 했거나 해명을 했다.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면 그건 역시도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오늘의 국정감사는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따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했고 그리고 지금은 예전과 달리 뭐 1년 전과 비교를 해봐도 격세지감을 아마 느낄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서 엄청 많은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사뿐만이 아니고 종편 채널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심지어 신문사 일간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일간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시청자 수가 심지어는 100명이 안 되는 채널도 있던데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온갖 많은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여야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TV 방송을 통해서 국정감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다 생중계를 지켜봤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고장난 레코드 틀어놓은 것처럼 기존의 의혹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거기서 뭔가 센데 저거 아픈데 하는 것이 눈에 띄질 않았어요. 이재명 지사가
조목조목 즉각 다 답변이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내용, 심지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방송은 보고 있을 테니 이재명 지사가 해명하고 반박하는 내용들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구나. 뭐 중도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의 득점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득점 포인트는 국회 행안위 위원들이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니까 행정안전부가 관할이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관할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한 것인데, 여느 때 같으면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법사위에서는. 그러니까 여느 때 같으면 대검 국감에 온통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온통 경기도 국감에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 경기도 국감 현장에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뭐 여든 야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국민들 앞에 얼굴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날이어서 국회 행안위원들이 또 하나의 득점 포인트를, 수혜를 얻은 당사자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하나는 MBC입니다. MBC. 지금 많은 방송사에서, 언론사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MBC 유튜브 채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어요. 오후 5시 기준으로 제가 카운팅을 해봤는데, 중간중간 계속 확인을 했는데요. 오후 5시 기준으로 MBC 유튜브 채널로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가 5만 3천 명을 넘겼고요. 반면에 다른 방송사 채널의 시청자 수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혜를 입은 당사자가 있다면 경기 남부경찰청과 경기 북부경찰청 지방청장과 직원들일 겁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행안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 경찰청 소관 사항도 국정감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고 이어서 저녁에는 남부지방청, 북부지방청 국정감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시간이 7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몇 시까지 도대체 국정감사를 할 거냐. 이 두 기관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이재명 대장동 국감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 경기 남부청이나 경기 북부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기 남부청, 경기 북부청도 수혜를 입은 당사자다. 5명 다시 정리하면 경기도 공무원,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경기 남부청, 북부청 청장과 직원들, 그리고 당연히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그리고 국회 행안위원, 그리고 MBC의 저력을 확인한 그런 날이고요. 거꾸로 가장 많은 손해를 입은 사람 누굴까? 가장 많은 손해를 입은 사람. 당연히 뭐 국민의힘 의원들 별렀고 이재명 지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뭐 당연히 출석을 하는 거니까요. 도망갈 줄 알았죠. 지사직 사퇴하고 송영길 대표가 권유한 대로 지사직 사퇴하고 대선 후보, 예비 후보 등록하고 나는 뭐 이제 후보가 확정됐으니 대선 준비를 하겠노라라고 나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 뭔가 구린구석이 있으니까 도정을 팽개치고 국정감사 직전에 사퇴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뒤집어 쓰려고 했는데, 어떡하니 이제 나타나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 그리고 행안위원들이 보면요, 별로 이렇게 화력이 없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포인트를 따지 못했고,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조폭과의 연관설로 하나 좀 뭐랄까요, 유효 포인트 소재로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연히 포인트를 잃은,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런 국정감사였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50억 클럽, 50억을 받기로 한 그 사람들, 여러 명의 실명을 공개를 했죠. 그것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일전에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계속 다 또 이 자리에서 소환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소환이 됐고, 돈을 먹은 사람이 범인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소환이 돼서 이분들도 뭐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손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고, 세 번째로는 행안위원들이, 경기도 국감에 나선 행안위원들이 수혜를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법사위원들은 오늘 손해를 본 거죠. 온통 언론과 국민들의 시선이 경기도에 가 있으니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는 날인데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았다. 그래서 보니까 유튜브 시청자 수를, 각 방송사별로 시청자 수를 체크해 봤더니요, 경기도 국감보다 대검찰청 국정감사, 법사위 국정감사의 시청자 수가 심하게는 10대 1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적어요. 여느 때 같았으면은 거꾸로였겠죠. 근데 오늘은 법사위원, 행안위의 시청자 수가 10,000명이면 법사위 국정감사 시청자 수는 1,000명도 안 되는 이런 채널들이 많더라. 법사위원들이 한번 오늘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MBC가 53,000명 넘게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을 텐데 오후 5시 기준으로 제가 카운팅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SBS는 4,200명, 10분의 1이 채 안 되고요. KBS는 더 처참합니다. 1,800명 보고 있더라고요. 오후 5시에. 그러니까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 30분의 1. MBC와 KBS의 동시 시청자 수는 30분의 1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SBS하고 KBS가 굉장히 굴욕적인 시청자 수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오늘 손해를 입은 당사자 하나, 누굴까? 곽상도. 이재명 지사가 초반부터 세게 나갔습니다. 내가 화천대유 주인이고 나한테 돈이 있었으면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돈을 덜 줄지언정 유서대필 사건 조작한 곽상도 아들한테 돈을 주겠냐. 그래서 곽상도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유서대필 조작했던 당사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곽상도 의원이 마지막 5번째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판 의원이 유효타로 작정하고 하나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제마피아라는 이 폭력 조직이 있는 모양입니다. 범단, 형사법적으로는 범죄단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국제마피아파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나 봐요. 그 회사에 이재명 지사가 측근을 그 회사에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몸을 담았던 행동대장급 박철민이라는 실명이 나왔으니까요. 실명을 언급하죠.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그 국제마피아파를 탈퇴하면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막 그 자수를 하고 제보를 하고 진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진술서 확인서를 들고 나와서 이 김용판 의원이 그 사람의 진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국제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이 지사는 국제마피아파와 유착관계가 긴밀하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섹시하죠. 돈다발. 현금 다발을 사진으로 2장을 들고 나왔어요. 하나는 1억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박철민 씨 진술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에 전달된 현금 1억 원짜리, 1억 원 상당의 이 돈다발, 그리고 하나는 5천만 원 상당의 돈다발, 이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회사에서 이 지사 측근 계좌에 20억까지 지원한 증거도 있다라는 이 진술을 들고 나와서 이 국제마피아파라는 조폭과 이재명 지사를 연결을 짓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어쨌든 그나마도 이재명 지사가 이 성남시장으로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기 이전에 변호사 활동할 때 이런 관련이 있었다. 당시에 그 조직원들이 만든 회사의 법률 고문을 맡으면서
무슨 커미션도 먹고 이러지 않았냐 뭐 이런 주장을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내가 처벌받지 않았겠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내가 수도 없이 조사, 감사, 수사를 받았고 나흘에 사흘꼴로 수사자 감사를 받았다. 그리고 내 계좌를 한 6개월에 한 번씩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열람을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계좌 열람을 했다라고 이렇게 통지가 오더라.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그게 사실이라면.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기자회견을 해라. 그럼 내가 거기에 적절히 조치를 하겠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여러 가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면책특권이 있죠. 의정활동 중에 한 발언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 이런 발언을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은 달라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보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범주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회찬 의원이든가요? 뭔가 국회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것을 보도자료로 뿌려서 또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그걸 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또는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은 의정활동과 별개다라고 해서 처벌, 기소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의사진행 중에 발언하는 것으로 면책특권을 뒤에 숨어서 그런 발언하지 말고 기자회견 해라. 그럼 내가 대응해줄게 법적으로. 뭐 이렇게 세게 나간 거죠. 그리고 이래서 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 되는 거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들이 그냥 생중계로 보고 있는 그 방송에서 그냥 다 틀어놓고 띄워놓고 그렇게 명예를 훼손하고 모독을 하고 있다. 음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내가 대통령 후보인데 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허위사실로 공표한 것이니까 면책특권과 상관없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법적 조치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혜련 의원도 뭐 이야기를 했고 이 조직이요. 9월 초였던가요? KBS에서 이 조직의 뭐 중간보스급 이준석이라는 실명이 오늘 또 나왔는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검찰이 구치소에서 불러다가 놓고 수십 차례 불러다 놓고 이재명 지사를 표적 수사하려고 했다. 이재명한테 뭐 준 거 있느냐. 이재명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내놔라. 31차례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이 사람을 이재명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서 이 대표 이준석이라는 이 조폭 중간보스급을 데려다가 불어라. 안 그러면 추가 뜬다. 뭐 이런 식으로 윽박질러서 표적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실제로 알긴 알지만 내가 준 게 없는데 어떻게 줬다고 하느냐. 이러다가 치도곤을 당하고 했다는 내용이 얼마 전에 KBS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감독관실에서 이게 뭐랄까요. 수감자 인권을 침해한 거다. 이런 혐의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뒤에서 김용판 의원이 주질이 다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추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 돈다발 사진 다시 한번 띄우면서. 그러니까 뭔가 작정을 하고 나온 건데 오늘 어쨌든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는데 이 중앙지검 전체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사항 아니냐. 그리고 김용판 의원이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김용판 의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김용판 의원은 과거 경찰청장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혐의 없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었냐. 이게 이제 김용판 의원이 발끈해가지고 나 무죄 받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러면서 한 차례 이제 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당시 김용판 의원이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대선 전국에서 혐의 없다. 국정원 직원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 없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죠.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라면 자명해 보이는 사항이었는데
그 관련해서 수사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로 실제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기는 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가가지고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양반이 지금 이런 출처불명의 이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라고 증거라고 들고 나와서 조폭 연관서를 이제 확산시키려고 했던, 그 부분이 하나 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뭐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이재명 지사나 또는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뭐 보기 좋게 충분히 반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이 김용판 의원이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뭔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